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장진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굴 살 빼는 법인데요. 보통 이제 살을 뺄 때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많이 빼고 있는데 특정 부위만 따로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장진우 원장님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얼굴 살 빼는 법. 첫 번째, 얼굴 지방 흡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체형에서 많이 시행되었던 수술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얼굴형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얼굴 살을 빼고 싶어하는 부위가 광대뼈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특히 하악부 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볼하고 턱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위가 이중턱이 제일 돋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장진우 원장님께서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윤곽 수술과 다르게 뭐 얼굴 지방 흡입만의 뭐 장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부작용,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곽 수술은 일단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혈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수술 후에도 이제 피 주머니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달고 나와야 돼서 환자분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고 수술 후에 통증, 붓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입원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뼈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층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의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붓기와 회복도 빠르죠? 회복도 훨씬 빠르고요. 붓기 같은 경우도 저는 한 2, 3일 정도면은 큰 붓기는 대부분 다 빠진다고 설명을 드려서 바로 출근을 하시거나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도 뭐 대외적인 일에 지장이 크게 없는 편인 수술입니다. 부작용 내지는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뭐 저는 특별히 이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겉으로 만져봤을 때는 좀 지방인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분명히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지만 피부나 진피층의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사실 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특별한 합병증이 문제가 뭐 아직까지는 혹시 잘하셔서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점은 저도 크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가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한 곳에 지방을 많이 빼다 보면은 이제 그곳이 좀 이렇게 움푹 파이거나 좀 유착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정도가 뭐 단점 내지는 환자분이 느끼실 수 있는 불편감인 것 같고요. 큰 부작용은 윤곽 수술에 비해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얼굴살 빼는 법 두 번째, 주사요법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윤곽주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 윤곽주사라는 것은 특별히 약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각각 고유의 그 레지멘이 따로 있거든요. 뭐 지방을 조금 이렇게 파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부종을 좀 감소시키는 뭐 어쨌든 그런 약들을 자기 나름대로 믹스해서 주사를 해서 이제 얼굴의 크기라든지 붓기를 이렇게 좀 빼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윤곽주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병원 윤곽주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방 분해 주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윤곽 주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 없이 지방을 뺄 수 있는 그런 치료라는 면에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요. 어쨌든 효과 자체는 지방 흡입술보다는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런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 분해 주사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제 조직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히알루릭 애시드라는 성분을 좀 분해시켜서 조직의 림프의 순환을 조금 더 시켜가지고 얼굴에서 보이는 그런 붓기 같은 것들을 조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방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더해서 지방을 산화시키고 분화시키고 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성분들을 섞어가지고 주사를 만들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곽주사를 맞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냐 뭐 없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이제 저희 병원은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이제 그 스테로이드가 없는 윤곽주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트리암시놀론이 이제 있으면은 뭐 생리불순이나 뭐 피부 위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지만은 또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없는 윤곽 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성분 중에 보통 미용적으로 사용되거나 흉터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암시놀롤이라는 성분은 어떤 특정한 농도 이상이 되면은 그 축적 효과라 그래가지고 뭐 피부를 위축시키거나 말씀하신 뭐 여성분들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이런 증상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적정한 농도에서 적절한 전문의의 그런 처치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만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는 있는 약물입니다. 이게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뭐 한 번 맞고도 효과가 날 수 있지만은 3회 정도는 보통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윤곽주사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효과를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본다는 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다 보니까 약간 붓기가 빠지고 뭐 지방이 조금 빠지는 거지 수술을 한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이나 뒤이어서 설명드릴 뭐 슈링크나 인모드 같은 그런 시술과 병행해서 윤곽주사를 하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얼굴 살 빼는 법 세 번째, 슈링크 인모드입니다. 슈링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돼지고기 가지고 실험도 한 적도 있는데, 슈링크는 하이프라고 해서요, 고강도 집중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인데요. 울세라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슈링크는 울세라의 이제 국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슈링크는 팁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4.5mm 팁, 3mm 팁, 1.5mm 팁. 이제 그 깊이 얘기하는 건데, 깊이 들어가는 팁을 이용해서 파워를 올려서 이제 이거를 슈링크를 샷을 쏘게 되면은 열이 전달되니까 주변 조직이 이렇게 약간 수축하는 효과도 있고, 파워를 높여서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쏘게 되면은 지방도 조금 이렇게 분해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윤곽주사나 아니면은 지방 흡입 수술을 하시고 나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슈링크를 같이 병행해서 믹스해서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링크의 장점은 지금 현재 시술 비용도 많이 다운돼서 환자분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받아봤지만 약간 통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취용구를 이제 한 3-40분 정도 바르고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데, 뭐 그 정도의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큰 부작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모드는 슈링크랑 비교가 많이 되는 장비인데, 슈링크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슈링크가 리프팅에 조금 더 그 주안을 둔 장비라면은 인모드는 지방세포의 그런 분해 및 파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원리는 피부를 조금 한 40도 정도로 가열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순간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그 아래층에 있는 지방세포를 일시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FX 모드, 포마 모드,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FX 모드가 좀 더 지방세포의 파괴에 좀 특수한 그런 목적이 있고, 포마는 조금 얕은 자극으로 얕은 층에 조금 더 넓게 부드러운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저는 한 3주에 한 번 정도? 3-4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3회 정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 정도 하면은 어쨌든 턱과 볼에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고, 그 뒤로는 기간을 좀 늘려서 유지 차원에서의 그런 시술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모드가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환자들이 많은데, 인모드 같은 경우는 슈링크보다는 조금 덜 아프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모드는 굳이 마취 크림을 바르지 않고라도 시술을 시행을 하셔도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십니다. 슈링크는 좀 리프팅에 타겟팅을 한 장비라면은, 인모드는 물론 리프팅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좀 지방을 줄여주는 그런 게 좀 더 타겟팅된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장비를 컨비네이션해서 쓰는, 저희는 많이 쓰거든요. 얼굴살이 많으신 경우에 대부분 또 처짐도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인모드랑 슈링크를 이제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회 정도, 3-4주 간격으로 3회 정도 받고,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심하면은 뭐 5회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3회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좀 효과가 나면은 이제 그거를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는 뭐 한 2-3달 간격?
뭐 서너 달 간격으로 한 번씩 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진우 원장님을 모시고 성형외과 의사로서 얼굴살 빼는 법, 얼굴 지방 흡입, 뭐 윤곽 주사, 그리고 슈링크 인모드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또 뭐 민간요법이라고 하긴 그런데 뭐 경락 마사지라든지 뭐 부종 관리 뭐 이런 기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식이요법과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근데 사실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뭐 식이요법 다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거든요. 분명히 뭐 식이요법, 체중 관리를 엄격하게 하더라도 그 뭔가 좀 얼굴의 변화를 수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위는 반드시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전문의와 꼭 진료를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